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9월 9일 쿼드러블 워칭데이가 마감이 됐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 3, 6, 9, 12월로 다가오는 쿼드러블 워칭데이 세 달에 한 번씩 9월 만기일은 쿼드러블 워칭데이였습니다. 오늘이요.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 그리고 미니 선물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이 만기를 맞는 동시 만기일이 쿼드러블 워칭데이입니다. 이런 날은 속수무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단기 매매를 자제하는 주간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파생과 연결된 부분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나 논리적인 이유로 시장의 확률적 흐름 부분에서 베팅을 걸게 되는데 쿼드러블 워칭데이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그네들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포지션을 구축해서 어느 가격 라인을 결정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할 때 이 시장의 변곡점을 만질 부분은 항상 옵션 만기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내마녀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죠?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흐름 부분들이 약세 마감을 했죠. 실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제시했었던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8월 20일 금요일 두 번째 투매는 맞서라, 이거 지난주에 김기수 도지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 전주에 이런 흐름 부분들, 그래서 외바닥에서 세게 올라오고 거래소와 코스닥이 세게 올라오고 있으나 외바닥에서 올라왔고 외바닥에서의 급반등은 12%에서 15%까지 종목별로 올라오는 반등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경기 민감 섹터가 반등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9월 미국 시장의 움직임, 증시 상승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고 정책 노이즈 세 가지 변수가 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논쟁, 그리고 연준 의장 지명, 그죠? 그리고 미국의 12개월 중 수익률이 가장 불안한 달이 9월 달이었고 우리 시장에는 다음 주, 그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반등한 걸 보고 쫓아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사이클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김기수 도지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사실 김기수가 예상한 부분은 이번 반등 부분에 있어서의 쌍바닥권, 그 부분을 3120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120포인트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냥 그죠? 다이렉트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죠? 좀 지근지근하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시장 모습 한번 보죠. 자, 조금 전에 부분이죠. 아까 8월 20일 이 외바닥 부분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거래소 기준으로는, 그리고 3200포인트를 넘은 위치, 그죠? 그리고 나서 바닥권을 만들어서 요 3150에서 3120 요 라인 정도에서 바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또 이렇게 두 번의 갭을 발생시키면서 급락을 가져왔어요. 거래소, 그죠? 자, 그런데 이 3120 라인, 그죠? 정확하게는 3110포인트와 20포인트 사이입니다. 이 전체 박스권 사이 부분.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 선물 옵션 쿼드러블 워칭데이 만기로 밀어내긴 하고, 또 내일이 주말이라고 하는 부담 요인,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요인.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등 들어올 때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고
추석 주간, 다음 주 추석 주간에 주식을 매수하고 가야 돼요? 매도하고 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자금이 급한 분들은 이 반등 타임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오히려 추석 전 금요일 정도, 추석 연휴 전 날 정도에 매수하고 가는 흐름. 그래서 요 지루한 기간 조정 흐름 부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오늘 과격하게 매도를 때렸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은 한 이유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죠? 이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다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모습이죠. 다우존스도 0.2%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도 0.57% 약세를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미국 시장의 약세 흐름 이 정도의 부분이라면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오늘처럼 하락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자, 주변 시장도 니케이도 양호했고, 그죠? 거기에 대만 시장도 제가 어제 이미 추세선을 그려드렸었는데 우리 현인들에게도 오늘 요 라인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등하고 들어온 라인 부분 정도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대로 됐고 상해 종합은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만 이렇게 유독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론 환율이 안 좋기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환율 흐름 부분은 외국인 수급과 영향이 있는 부분이니까 1170원까지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환율 차트를 봤을 때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 자, 이 8월 20일 고점을 형성했었던 여기까지 치고 갈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1180원 라인 부분까지 올라갈 이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가 오늘 부분과 내일 이제 주말 효과 때문에 요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느냐. 그 다음엔 다시 내려올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요인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굳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했었던 부분,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지난주 걸 들어보시면, 이 신용융자, 그죠? 신용융자 잔고나 고객예탁금의 추이를 한번 봅니다. 신용융자를 보게 되면 이 25조 3천억, 참 개인 투자가들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신용 부분이 안 줄어들죠, 그죠? 25조에서, 그죠? 지난 8월 20일 날 25조에서 이제 조금 반등하면서 24조까지 줄어들었다가 또 25조까지 늘어나고, 그죠? 고객예탁금은 68조에서 70조 정체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막 쫓기는 라인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거기에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다음 달 현금이 바닥이 날 수 있다. 부채 한도와 관련된 최후 통첩을 했죠. 그죠? 미국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부분이 미국 시장의 약세 요인을 일정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은 지난주에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그죠? 미국의 디폴트 우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는데 앨런 장관이 서한을 보냈거든요. 현금 등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이 고갈되면 미국은 역사에서 처음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연방정부 채무 한도를 상향하거나 채무를 유예한다고 촉구한 부분이거든요.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도록 국채 발행 한도를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부채 한도를 22조 3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경
86조 원으로 설정했고 이 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0일까지 유예했어요. 하지만 이 시점이 지나 8월 1일부터 부채 한도가 자동으로 다시 적용되면서 재무부는 새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부채는 이미 28조 5천억 달러, 약 3경 3,260조 원까지 불어난 상태예요. 돈의 수치가 감이 안 옵니다. 3경, 조라고 해도 안 오는데, 그죠? 앨런 장관이 부채 상한 유예나 기준 상향 결정을 디폴트가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면 사업가와 단기 차입 납세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신용 등급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득해 알고 있다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은 뭐예요? 미국 시장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고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오늘 우리 같이 열린 아시아 증시 대부분은 그 영향에서 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연진 베이지북 공개를 했는데 그죠? 7월 초부터 8월까지 완만한 속도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예, 당연하죠.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되니까 당연히 영향권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롤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을 올해 시작해서 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했죠. 그러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같이 영향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 보면 굳이 악재를 따지자면 뭐예요? 우리 잘 나가는 정부 여당에서 그죠? 어제부터 불거진 네이버와 카카오 이쪽 그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약세를 부추기는 흐름, 뭐 그것만 가지고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요인들도 감히 가세가 된 상황이죠. 이제 규제를 하는 시장 흐름으로 가게 되면 시장의 이 참여자들, 특히 돈 많은 세력이나 이쪽 부분들은 시장에서 일정 정도 손을 떼게 되거든요. 조금 먼 그림이지만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부분, 그죠? 주식 이 양도 차익 과세라든지 또 이 항상 보게 되면 연말로 넘어갈수록 저는 거래소보다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이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에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이제 10월 11월 우리가 이제 지금 추석 연휴 이후를 또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그죠?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많지 않고 개인 비중이 많은 거래 비중이 많은 부분은 왜냐하면 이 연말에 그죠? 이 주주 명부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매물이 11월부터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10월 초 정도까지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다가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염두에 두고 하여튼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오늘은 좀 과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다. 그게 쿼드러블 워칭 데이의 흐름이지 않겠느냐. 코스닥도 지금 그죠? 8월 20일 날 강하게 반등 그죠? 이날 강하게 반등하고 올라왔다가 딱 3일 만에 이 라인까지 코스닥은 그래도 아래꼬리를 좀 달아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그 어제와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뭐예요? 사실은 카카오. 그죠? 카카오와 네이버 쪽 아닙니까? 그죠? 카카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일단 매도하고 다시 봐야 된다. 그죠? 왜?
실적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죠? 제가 우리 신규 회원님이 어제 엊그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셔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동시호가에 무조건 매도하고 다시 봐라.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떨어지고 나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제도 설명드렸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카카오 그러나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 그죠? 두 중에서 둘 다 하락을 했지만 이제 네이버는 하방을 잡을 만한 위치에 있고. 근데 이런 두 시가총액 큰 종목 부분들이 정부의 규제 강화 이런 이야기로 떨어졌고 또 경기 민감 섹터들은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12% 15%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차 하락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7일 9월 7일이죠. 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투자 상품을 추천할 수 없게 한 부분.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굳이 그래야 되느냐? 그죠?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문제는 사실 이 네이버나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미국의 기업 대형 기술주들도 사실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 대형 기업들은 독점의 양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카카오와 이 네이버를 규제하는 부분, 우리나라 범위 안에서 이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이 잘 나가는 대한민국 1등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를 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자꾸 줄여놓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옛날 구시대적 사고, 그러니까 저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이 성장을 했었던 그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그죠? 자꾸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기업은 키워야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키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죽여서면서까지 키우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행여나 싫어하는 삼성전자, 그죠? SK 하이닉스, SK 그룹, 현대그룹, 이런 대기업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거기에 취직을 시키고 싶어 하면서, 그죠? 말로는 중소기업 구인난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거기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죠? 제가 꼭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그 아들이, 딸이니 이거 주작해가지고 대학 입학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아들, 딸들은 미국 싫어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일본 싫어하면서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 카카오를 저는 어제 적극적으로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역차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힘을 빼면, 그죠?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 마켓을 내줄 수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좋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하튼 그런 부분이고, 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좀 흥분했네요. 그죠?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아침에 SK이노베이션과 양극재 10조 규모 공급 소식, 그죠? 그런데 올라오던 종목이 이렇게 좋은 뉴스를 터뜨리면 비중 축소죠. 좋은 뉴스 나올 때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가 그나마 여러분들 성장 섹터가 그나마 지수를 조금 받쳐준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그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살이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수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그래도 제가 김기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 섹터 이런 쪽 부분은 밀려도 다시 되돌아 나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은 하방으로 쭉쭉 가잖아요. 싸다고,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사다간 지하실까지 쭉쭉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옛날만큼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 친밀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지, 그죠? 자, 이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 부분이 하향됐다는 소식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수소 관련 대장주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죠? 효성 첨단 소재 대장이잖아요. 효성 첨단 소재 수소 관련 대기업들의 흐름 부분들,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덕, 그죠?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던 롯데 정밀화학, 그죠? 이런 유형들은 오히려 센 모습들을 보여준 부분이고, 자, 여하튼 이런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그런 가운데에 종목 변동성이 큰데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아프리카 TV, 그죠? 이런 시장의 주도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쪽은 센 반면에 시장 지수와 함께 밀려가는 경기 민감 섹터들, 오늘은 성장주도 조금 영향을 받긴 했었어도 그런 흐름들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경기가 좋아져야 좋아지는 섹터와 종목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도, 그리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를 해도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이 추석 연휴 전, 그죠? 시장이 조금 더 내려온다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김기수는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외바닥에서의 반등은 12%에서 15%까지 종목별로 하락하던 종목이 반등 들어오면 그 속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런 위치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다만 추석 연휴, 다음 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소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 이건 이미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이슈는 뭐예요?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측과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로 하다. 오늘 우울한 내 마녀의 날, 모두가 울었겠지만 그 울음은, 그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소나기가 내리면 모두가 비를 맞는다. 우산을 써도 빗방울이 튕깁니다. 그죠? 그런데 우산을 안 쓰면 속옷까지 다 젖잖아요. 우산을 쓰고 있으면 겉옷이 살짝 젖어도, 겉옷이 살짝 젖어서 오늘 약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적과 성장,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있다면 다시 금방 마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흐름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지하실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2020년과 2021년은 분명히 틀리다는 거. 김기수는 뼛속까지 성장의, 구조적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는 주식의 공략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